우리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집에서 연습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주은아 이번에 진도 몇 개 나갔어? 2번, 주은아 이번 주 선생님이 숙제 내주신 거 없어? 3번, 주은아 이번에 배운 거 어땠어? 어머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제가 조금 오랜만에 왔죠. 매주 인사를 드리다가 3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 고민을 남겨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올려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제 자신을 느끼네요. 8세, 3세 아들 둘맘입니다. 첫째가 학습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모실 때만 하고 이후에는 전혀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할 이유를 말해줘야 아이가 움직일까요? 이렇게 스스로 숙제나 연습을 하지 않아서 오는 고민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습하는 아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릴스 영상으로 아이들 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볼 영상은 아이의 연습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제 체르니 진도를 나가는 아이에게 제가 연습을 내주는 장면인데요. 아이와 소통하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연습하는 습관이 저절로 생길까요? 대부분의 초등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웬만해서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특히 체르니 진도를 나갈 때는 보통 주 교재인 체르니 외에도 한홍이라든지 재즈소곡집, 소나티네 같은 그런 부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연습하는 힘이 길러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흥미와 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초등 아이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학습 동기가 이루어지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이나 숙제를 알아서 잘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죠. 너무 깊은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은 알아서 해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의 평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집에서 연습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주은아 이번에 진도 몇 개 나갔어? 2번, 주은아 이번 주 선생님이 숙제 내주신 거 없어? 3번, 주은아 이번에 배운 거 어땠어? 어머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연습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알 때 그걸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연습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스스로 연습을 안 하는 아이를 보고 왜 안 하냐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연습 습관과 루틴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지 5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일방적인 지시형 숙제는 좋지 않아요. 보통 숙제는 그냥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숙제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내주실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최소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연습 횟수와 그보다 하나 정도 많은 연습 횟수를 아이한테 제시하고 직접 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선생님이나 엄마가 할 일을 그냥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숙제의 의미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느낄 수 있게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2번 아니면 3번 중에 골라봐. 2번 좋아. 그 다음에 요거 B 보이지? B도 연습해야 돼. B는 1번 아니면 2번. 몇 번? B도 2번. 이 방법은 정말 아이들에게 잘 통하는 방법인데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연습은 내주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은 들지 않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정한 횟수이기 때문에 훨씬 잘 지켜오고 싶다는 마음을 끌어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습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생각보다 아이들은 대답을 잘하지만 잘 까먹기도 해요. 다들 경험해보셨죠? 그게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가 어디를 어떻게 연습해와야 하는지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요거는 지금 몇 마디야? 하나, 둘, 셋, 네 마디지? B 하나, 둘, 셋, 네 마디. 자, 이거 봐봐. 제이가 손잡게. B 다시 네 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맞아. 그거를 제이가 2번 하는 거고 B 몇 마디? 네 마디. 2번 한다 그랬지?
지금 영상에서도 보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줄, 몇 마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서 연습을 하려고 교재를 딱 폈을 때 선생님과의 대화가 생각나면서 헛된 연습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변화가 있는 연습으로 내주기. 연습을 디테일하게 내줄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잘 유지됩니다. 그날 배운 부분만 딱 내주는 것보다 이전에 배운 진도와 연결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거나 그날 배운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은 따로 구역을 나누어 부분 연습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걸 말해요. 대체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연습을 내주는 걸 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와 이런 식으로 딱 내주거나 그냥 뭉텅이로 이 번호 5번 연습해와 이런 식으로 내주게 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라면 분량이 많아질수록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분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합칠 거야, 선생님이. B부터 B 다시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는 몇 번? 한 번 해. 알겠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딱 전체 해보자. 해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습 내용 자체에 다양성을 주시면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져도 아이들이 연습을 절대 지루하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과 레슨을 했는데요, 훨씬 퀘스트를 깨듯 재미있게 느끼면서 연습을 해왔어요. 실력은 당연히 찬찬히 잘 늘겠죠. 네 번째,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하기도 전에 연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작업이 살짝 필요해요. 부담이라는 건 기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멘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다 연습 안 해도 돼. 알았지? 나눠서 해도 괜찮아? 나눠서 해도 괜찮고 다음 주까지는 제이가 해오면 돼. 알겠지? 지금 영상에서 보면 제가 하루에 다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는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연습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하라고 안전기지를 주거나 정 모르겠으면 빈칸으로 두고 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이 문자가 실제로 연습하다 모르겠다고 연락이 온 순간인데요, 이렇게 연습을 스스로 하는 것도 기특한데 연습하다 모르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건강하게 물어보고 다 끝낸 후에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느낄 부담을 아이의 성향에 맞게 요리조리 표현해 주시면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이 커서 연습이나 숙제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당장에 아이가 숙제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를 통해 아이가 성장과 재미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해올 수 있는 연습량을 파악하고 점차 연습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아이의 긍정적인 발전과 성장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다섯 번째, 숙제해온 걸 함께 봐주는 시간을 꼭 만들기. 아이가 열심히 연습해온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게 아이에게 피드백해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설렁설렁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이 무의미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아이의 노력을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게 무엇이든 아이들과의 미션 수행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인데요, 그럴 때 아이들의 루틴이 더 잘 형성되는 걸 느낀답니다.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연습해온 부분으로 칭찬을 받을 때 아이는 약속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들이 쌓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매번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루틴으로 자리 잡고 습관으로 형성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면 이런 과정은 점점 간소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 모든 학습은 알아서 해오게 두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노력의 재미를 일깨워주고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으로 한번 자녀와 또는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용해보세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그럼 또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어른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